11차시 외래 관광객 실태조사 분석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앞선 시간에 좀 자세하게 분석 모델에 관한 요모조모에 대해서 살펴보셨었는데요. 수립했던 가설 중에 하나인 관광계획 결정 요인 중에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여행 형태라는 변수가 있는데 이 형태에 따라 관광 이용도 변수 중에서 만족하는 활동이 어떤 건지에 대한 이 가설 검증을 구체적으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석 모델에서 지금 여러 가지 변수 관계 중에 관광계획 결정 요인이 실제 이용도 변수에 미치는 이런 지금 효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중에서도 이 여행 형태에 따라서 만족 활동이 좀 달라지는 거 아닐까 하는 이런 지금 분석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설 자체가 여행 형태에 따라 만족 활동 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차이가 없을 것이다. 보통 이렇게 수립을 보통 이제 하죠. 자, 그러면 조작적 정의에 의해서 여행 형태라는 게 보통 명목 데이터 이제 이겠죠. 그러면 범주형 데이터입니다. 범주형 데이터. 범주 데이터일 거고, 이 범주 데이터가 만족 활동도 역시 범주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 범주와 범주 간의 이제 관계를 보는 측면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럴 때는 이쪽도 빈도가 있고 범주도 빈도가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둘 간의 관계 분석을 하려면 빈도와 빈도 사이에 크로스해서 테이블로 그 내용을 보는 교차 분석으로 저절로 이 탐색적인 데이터 분석이 필요하겠구나. 또 교차 분석하면 빈도, 비율, 퍼센티지가 나오기 때문에 시각화도 막대 그래프 중심으로 시각화가 나오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분석 모델이 중요한 게 바로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분석가가 작업을 진행해 나가는 하나의 가이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전에 어떠한 우리가 문제를 어떠한 변수 간의 관계 속에서 모델 속에서 분석을 하는지를 아셔야 또 조작적 정의를 코딩북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우리가 차분하게 우리가 분석의 스크립트를 순차적으로 진행해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씩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는요, 이 분석 모델의 변수들이 좀 전반적으로 다 쓰이는 걸 종합적으로 이렇게 만든 셋입니다. 그래서 f투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 파일을 로딩을 좀 하시면 되고요. 양이 좀 크기 때문에 기존의 read.csv나 read.table 말고 read할 패키지에 read_dellimit라는 이 함수를 가지고 좀 속도감 있게 로딩을 좀 해보겠습니다. 아니면 아시다시피 여러분 data.table이라는 패키지가 있죠. 이 패키지 안에 fread라는 함수가 속도가 제일 빠른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이 정도 로딩이 좀 되는데 더 대규모 데이터를 나중에 다룰 때는 read할 패키지의 요 딜리미트 함수, 그리고 data.table 패키지의 fread 함수를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로딩할 때 헤더가 있다. 그리고 콤마 기호로 구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화이트 스페이스가 있으면 좀 제거해 달라. 그리고 결측 데이터는 혹시 중간 셀마다 점이나 물음표나 이런 게 있으면 다 NA로 다 이렇게 컨버전해서 인식을 좀 해달라. 이렇게 지금 입력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 팩터형으로 만들지 않는 그 strings as factors라는 그 옵션은 디폴트로 그거를 이제 실행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다 숫자, 문자, 논리는 논리대로 이렇게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죠. 자, 간단하게 내용을 보는데요. 내부 구조만 이렇게 캡처를 했습니다. 변수가 84개입니다. 상당히 많죠. 그리고 이 레코드 개수는 기존대로 13,000여 명 정도 이렇게 좀 돼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주로 이제 이런 정보가 이 인구 통계학적인 조절 변수라고 보여지고, 이런 게 설계 요인들이겠죠. 언제 결정했고, 어떠한 정보 채널, 여행 목적, 동기, 여행 형태라든가 여행 타입, 체류 기간, 이런 게 이제 일반적으로 관광 계획을 결정하는 제일 앞선 독립 변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런 요소가 이제 만족도 변수네요. 전반 만족도, 세부 만족도, 그리고 사전 사후, 재방문, 레코멘데이션, 추천. 이게 궁극적인 최종 성과
종속 변수입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친구들이 이제 방문 지역. 예, 요건 이제 존이라고 해서 지역을 좀 묶은 거예요. 상위 레벨로. 저희들이 왜 그 파생 변수 만들 때, 예, 이게 이제 좀 자세한 지역인데요. 예, 원본 데이터 보시면 한 17, 8개 정도로 예, 전국을 좀 지역적으로 분할을 해놨고요. 그걸 좀 상위 레벨로 예, 행정구역 단위로 좀 묶은 겁니다. 물론 그 지역 안에 디테일하게 어디 미술관, 어디 그 명동, 인사동, 뭐 어떤 영화거리,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한 1000가지 정도 세부적인 내용을 조사를 했습니다. 사실 이제 그거는 데이터가 너무나 이제 좀 디테일해서 예, 본 과정에서는 좀 이 데이터셋에서 그 데이터는 들어있지 않습니다만 예,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베스트 스팟, 예, 가봤더니 어디가 제일 좋더라. 베스트 활동, 활동을 이런 걸 했는데 어떤 게 제일 만족하는 활동이었다. 숙박시설, 예, 그리고 물건 샀는데 어떤 거를 우리가 비중 있게 샀다. 예, 그 판매하는 장소, 샵, 예, 그리고 매장, 프로덕트가 그 매장 가서 어떤 물건 샀다. 전반적으로 비용은 예, 카드 많이 썼는지 캐시, 현금 아니면 전체적으로 지출 비용이 어떤지를 이렇게 조사한 내용이죠. 자, 이 중에서 요 투어 타입에 따라서 예, 이 베스트 활동이 어떻게 결정지는지를 한번 가서 검증을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모형 자체가 예, 여행 타입에 따라서 예, 투어 타입에 따라서 종속 변수가 만족 활동이니까요. 뭐 베스트 액트라고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만 네, 이거에 미치는 영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델이 중요한 게 여기서도 나옵니다만 모델 자체가 여행 형태에 따라서 만족 활동에 차이가 있는지를 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절로 우리가 데이터 분석할 때 여행 타입에 대한 변수에 대한 스캐닝 탐색 그리고 베스트 액트, 만족 활동에 대한 스캐닝과 탐색을 별도로 해야 되겠죠. 일단 순차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독립변수, 종속변수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둘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교차 분석으로 하는 이런 시나리오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제가 강조를 드립니다만 이 모델링이 중요한 게 항상 분석할 때 그런 모델을 우리가 한번 놓고 진행하시면 좋고요. 이 과정 이후에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과정도 들으실 텐데 또 좋은 또 관련된 서적이라든가 또 실제 프로젝트 할 때는 뭐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만 간단한 실습 데이터를 다룰 때라도 이 데이터가 어떠한 이 변수 간의 관계를 보는 구조인지 그런 걸 좀 그림으로 아니면 머릿속에라도 논리적으로 변수 간의 관계를 좀 놓고 그런 게 머릿속에 좀 들어와야 어떤 변수를 지금 다루는 대목이구나 어떤 변수와 어떤 변수 간의 관계를 보는 대목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모델링의 어떤 중요도 여전히 제가 강조해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모델에 입각해서 여행 그 형태에 대해서 먼저 분석을 좀 해보죠. 독립변수이자 설명변수 예측변수이기 때문에 자, 주어진 my라는 데이터 셋에서 투어 타입을 이렇게 별도로 한번 내부 구조를 봤죠. 13,000개 그리고 이렇게 숫자로 아마 측정이 되어 있는데요. 실제 테이블 변수에 한번 넣어서 테이블 함수에 빈도 카운팅을 한 겁니다. 여행 형태이기 때문에 범주형 데이터로 측정이 됐을 텐데요. 자, 1번, 2번, 3번이라는 이런 타입으로 세 가지 레이블로 측정이 됐습니다. 상대적으로 1번이 여행 형태가 되게 압도적으로 많네요. 그리고 3번이 제일 저조하고 2번도 이렇게 존재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서머리에 이제 기술 통계로 간단히 조회해 봤습니다만 범주기 때문에 뭐 이렇게 평균이나 이런 건 크게 의미는 없죠. 물론 이제 중앙값이 1번, 1번이 여전히 많다는 겁니다. 최대 최소. 1, 3번을 벗어나는 좀 이상한 잘못 코딩된 그런 뭐 데이터는 없어서 바로 우리가 그 레이블을 좀 입혀서 분석에 넣으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독자적으로 고유한 그 레이블이 3개가 있다. 지금 이렇게 지금 제시가 되어 있고요. 1번, 2번, 3번이라는 3개가 있고, 비율이 나와 있죠. 그래서 국내를 방문하는 고객 중에서 85% 정도가 1번 여행 타입을 보이고 있대요. 그래서 이제 이걸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이왕이면 홍보 채널이라든가 마케팅을 할 때
1번 여행 타입을 선호할 걸로 예상할 수가 있죠. 대부분의 외국인들이. 그러면 1번 타입이 어떤 건지 코딩북을 좀 이제 보고 레이블을 저희가 입혀볼 텐데, 예. 그 형태에 맞는 후속 작업이 필요하다. 이런 목적으로 이 변수의 내용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변수 리코딩이 바로 나오죠. 예, 두바이 패키지에 리코드 베어리어블이라는 요 함수입니다. 그래서 투어 타입에 있는 내용이 숫자 1, 2, 3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숫자 1, 2, 3 소스를 src 옵션 소스를 요러요러한 한글 이름으로 좀 이제 그 숫자를 문자로 리코딩하는 거죠. 그래서 1번은 개별 여행, 2번은 단체 여행, 3번은 에어텔 여행입니다. 그래서 개별 여행은 혼자 완전 자유여행하는 거예요. 자기가 뭐 교통편, 항공권, 국내 와서 하는 KTX라든가 여러 가지 대중교통, 그리고 뭐 먹거리, 잠잘 곳, 뭐 볼 곳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까지 다 자기가 설계하는 걸 말하고요. 단체 여행은 모든 게 이제 이 여행사가 있죠. 여행사가 기획한 대로 움직이는 거고, 에어텔 여행은 이제 숙소라든가 교통편은 좀 저렴하게 패키지로 묶어서 안전한 곳에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요. 나머지 이제 구체적으로 내가 관광 상품이나 서비스 이용할 것을 직접 설계하는 거를 에어텔 여행도 많이 하는데, 이렇게 레이블을 부여를 해서 분석을 좀 하니까 이제 좀 제대로 보이네요. 그래서 테이블 함수에 이렇게 코딩을 바꾼 그 변수명으로요, 투어 타입 언더바 C라고 썼습니다. 캐릭터 타입으로 이렇게 이제 레코드를 붙여놨다. 그래서 빈도 분석을 해서 소팅을 좀 한 거죠. 내림차순으로. 그래서 출력까지 해서 결과를 이렇게 봤고요. 후속 작업에서 저희가 좀 써야 되기 때문에 투어 타입에 대한 빈도가 저장되어 있다. 그래서 투어 타입 언더바 프리큐라고 일단은 좀 이렇게 객체명을 잡아놨고요. 자, 요거를 여기에 집어넣는 겁니다. 요 빈도 분석한 내용을 파이프 연산자 써가지고 그 다음으로 보내고 있죠. 풀어프 테이블. 아시다시피 요거는 비율을 계산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율도 이렇게 내림차순 정렬해서 출력했더니 85% 정도 이렇게 조금 뽑아낼 장면입니다. 요거를 데이터 프레임 구조로 만들어 보죠. 그래서 여기 또 풀어프라는 이런 확장자로 저장해 놨기 때문에 이렇게 프리큐라는 컬럼 안에 빈도, 여기 이제 데이터 프레임 만들 때 여기 이제 100을 곱해서 소수 셋째 자리까지 가공을 아예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백분율로 나와서 여행자별로 전체 중에 몇 명이 선호하고 비율은 어떤지 이렇게 이제 기술 통계 분석을 해서 이게 여행 패턴이 좀 다르구나 이런 인사이트를 좀 얻었고요. 더 나아가 여행 패턴에 따라서 국내 와서 이용하는 이 프로그램이 좀 다른 건가? 아무래도 단체 여행객들이 다니는 곳하고요. 또 대규모로 이 개별 여행이 좀 소규모로 이게 다닐 때는 굉장히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앞서 이렇게 이제 기술 통계 분석을 저희가 진행했었는데,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좀 복잡하게 이러한 걸 만들어냈잖아요. 근데 이 기술 통계 분석, 범주 데이터의 빈도하고 비율을 좀 심플하게 바로 분석해주는 그런 좀 전용 패키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니터라는 함수 안에 테이블 YL 이런 좀 함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epi display라는 함수 안에 탭1 이런 이제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토대로 저희가 집어넣으시면은 이렇게 그 빈도하고 비율을 쉽게 한 번에 구해줍니다. 이렇게 마찬가지로 이것도 빈도하고 비율 또 누적해서 이제 그 범주가 더해지면서 소팅을 어차피 하게 되면 누적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고요. 특히 이 패키지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이렇게 그림도 그려주죠. 그래서 우리가 한 번에 원샷으로 분석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시각적으로도 어떤 여행을 국내에 오는 외국인들이 선호하는지를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요 패키지 안에 이렇게 요 옵션이 있습니다. 막대 그래프의 요 내용을 빈도로 할 건지 비율로 할 건지에 따라서 멀티 캔버스로 이렇게 비교를 했고요. 자, 이어서 만족 활동에 대한 변수 탐색을 같이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어 타입에 따라 베스트 액트가 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얘도 이렇게 기술 통계 분석을 좀 했는데 숫자 레이블로 23개에 걸쳐서 여러 가지 국내 와서 요러요러한 활동들을 하는 거예요.
쇼핑도 있고, 먹거리, 온천, 그냥 뭐 휴양지 가서 가는 거, 미용 관광도 많이 오죠. 성형하러도 많이 오기 때문에 또 이런 공식적인 어떤 학술 대회, 비즈니스 목적으로 오는 경우들도 있고요. 업무 수행, 스포츠를 즐기러 오는 경우, 전통문화 체험, 뭐 이런 행사라든가 공연, 자연 경관이 좋아서 좋다 온다는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액티비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레이블을 씌워 가지고요. 베스트 액트 캐릭터로 리코딩한 데이터를 가지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기술 통계 분석을 테이블 함수에서 빈도 따로 또 이 프로프 테이블 함수로 비율 따로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 프레임에 요걸 둘 다 엮어서 하나의 일목요한 구조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죠. 자, 근데 이제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이런 방식으로 그래서 빈도 따로 비율 따로 그다음에 이 두 가지를 엮어서 데이터 프레임으로 이렇게 엮어서 만든 그 지금 내용들인데요. 앞서 소개해드렸던 대로 그 전용 패키지에 넣으면은 쉽게 이런 걸 만듭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더라도요. 쉽게 이거를 만들 수가 있죠. 제니터 패키지에 요 테이블 Y, 에피 디스플레이의 요 탭1 이거 넣으면 이렇게 바로 요 내용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실제로 요 그래프까지 딱 그려져서 쇼핑을 제일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한국에 오면 아주 뭐 외국인들 좋아하는 화장품, 옷가지, 전자제품, 한류 제품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쇼핑에 대한 활동이 제일 즐거웠다. 이런 거고 먹거리 직접적으로 우리가 양적으로 느껴볼 수 있는 것들이라서 그리고 자연경관하고 유적지 방문이라는 게 상당히 높죠. 한국에 대한 이런 관광 인프라가 꼭 이렇게 소비성에 쇼핑하고 식도락 이외에도 자연경관이 주는 어떠한 경쟁력 그리고 역사 유적 이런 것들이 또 5,000년 역사이기 때문에 상당히 외국인들 관광객들한테 기존 데이터 분석 결과로는 크게 어필하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따라서 어때요? 우리가 이 홍보라든가 마케팅을 할 때 이 변수만 놓고 보자면 이런 목적으로 우리가 마케팅이나 홍보 활동을 하는 것보다는 이런 거 위주로 많이 만족한다고 체크를 한 그런 이제 액티비티이기 때문에요. 요거 위주로 당신도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라는 어떤 포인트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중요한 시사점이죠. 그래서 이 변수 하나를 분석하더라도 그냥 그래프 이렇게 그린다, 빈도 분석 이렇게 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결과를 어떻게 응용할 거냐, 어떻게 업무에 활용할 거냐 관점에서 우리가 분석가라면 이 데이터를 리포팅을 받아보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의사결정할 관광업계 종사자 입장에서 우리가 고민해 보면 조금 더 데이터를 해석하고 분석할 때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좀 됐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나오는 작업은 교차 분석을 한번 진짜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투어 타입 변수 같은 경우는 개별 여행, 단독으로 그냥 혼자든 뭐 소규모든 이렇게 그 자체적으로 모든 스케줄을 설계하는 이런 게 좀 절대 다수였습니다. 85% 정도 차지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관광 활동 유형 중에 이제 만족도가 높은 활동 유형을 이제 좀 골라낸 건데, 아까 보시다시피 비율 면에서 쇼핑이 10명이면 두세 명, 4분의 1 정도는 쇼핑이 일단 상당히 좋다. 이렇게. 그리고 먹거리, 여기 합치면 벌써 30%, 40%가 넘지 않습니까? 거의 절반에 육박하기 때문에 어딜 가나 이 관광은 잘 먹어야 되고, 이왕에 간 김에 그 나라에 있는 어떠한 유명한 제품들, 평소에 우리가 국내에선 잘 다루지 못했던 그들 나라에서 요런 거, 또 한국의 어떤 특색이 있는 그런 것들을 쇼핑 쪽으로 잘 녹여서 제품이나 이런 쪽으로 잘 디자인이나 기능이라든가 이런 걸 좀 신경 써야 되는 강력한 시사점이죠. 그리고 자연 경관과 역사 유적도 합치면 20%니까 상당히 좀 비중이 크다고 좀 볼 수가 있네요. 나머지들은 비중이 거의 뭐 10% 미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상위 한 4개 정도, 이게 우리나라의 경쟁 포인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요게 만약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교차 분석을 좀 해서 여행 타입에 따라 어떤지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이 교차 분석하려면 테이블 함수에 2개 범주 변수를 넣으면 됩니다. 숫자를 문자로 이렇게 그 리코딩을 변경한 숫자에서 문자로 리코딩한 그 데이터를 이렇게 순차적으로 넣었죠. 그래서 앞쪽에 있는 게 독립 변수예요. 변수 투입을
이왕이면 그 순서에 맞게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독립변수에 따라 종속변수 이렇게 이제 모델링 할 때 하기 때문에 함수에 넣을 때도 괄호 안에 우리가 콤마를 쓰실 때는 첫 번째 있는 게 독립변수고 두 번째가 종속변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어 타입에 따라 베스트로 인정하는 요 활동들 이게 어떤 건지를 이렇게 이제 예상해 본다. 이런 뜻이고요. 기존에 이제 보지 못했던 옵션이 있죠. 이 DNN 옵션이 있는데 이 테이블 분석했을 때 가로하고 세로 쪽이 레이블입니다. 그래서 출력 결과에도 투어 타입 이렇게 개별 여행, 여행 타입이 쭉 레코드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컬럼 자리에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베스트 액트 요게 이제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만들어야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투어 타입에 따라 쭉 이어지고 어떠한 베스트 프랙티스 활동이 있었고 이거에 대한 선호도, 이 프리퀀시가 이렇게 지금 조사가 됐죠. 그리고 요거를 뭐 어레인지 함수 써가지고요. 파이프 연산자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 프레임으로 바꾼 내용을 빈도수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을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앞쪽에서부터 뒤쪽에서까지 이렇게 좀 연결해 보고 있는데 개별 여행이면서 쇼핑이 제일 빈도가 높게 개별 여행이면서 식도락, 개별 여행이면서 역사 유적지 방문한 거, 자연경관 관한 게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중에 이제 요 데이터셋이 69개나 돼가지고 또 개별 여행하고 에어텔 여행, 또 단체 여행이 막 섞여 있죠. 그래서 이게 그 여행 타입에 따라 이 어떤 걸 좋아하고 같은지 다른지 여행 타입에 따라 선호하는 액티비티가 다른가 같은가 이게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요거를 이런 식으로 전처리를 한번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이제 그 교차 분석한 빈도 테이블이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 테이블을 요 파이프 연산자 통해서 이게 투입을 했죠.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그룹 바이 함수를 써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이 69개로 레코드가 있는 요 데이터셋에서 투어 타입에 따라 좀 나누어서 봤으면 좋겠다 이런 거잖아요. 따로따로 투어 타입을 조금 따로따로 분리해서 각각 투어 타입에 따라서 어떠한 액티비티가 베스트인지를 좀 보고 싶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투어 타입으로 그룹핑을 해달라. 요 지금 요쪽에 있는 요 69개의 요 데이터 프레임 기다랗게 콘솔창에 아마 출력이 되셨을 텐데요. 요 내용이 보기가 어려우니까 그걸 투어 타입에 따라 약간 분리를 해달라 메모리상에서. 그리고 그 결과를 그룹별로 상위 5개 탑 그렇게 좀 추출해 달라는 얘기죠. 이미 우리가 원본 그 데이터 프레임이 앞쪽에 우리가 어레인지 함수로 이렇게 프리퀀시 기준으로 정렬해 놨기 때문에 상위 5개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그 결과도 한 번 더 투어 타입에 따라서 이게 개별 여행 따로, 단체 여행 따로, 에어텔 이렇게 서팅을 좀 해달라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빈도수로 그 안에서 내림차순으로 이렇게 해달라 이런 뜻이죠. 그럼 개별 여행 같은 경우는 쇼핑이 일단 1순위죠. 식도락이 2순위예요. 역사 유적지가 이런 순서인데 단체 여행객은 쇼핑이 1순위인데 먹거리보다는 자연 경관 감상이 훨씬 만족도가 높다 그럽니다. 아무래도 이제 단체 여행객이다 보니까 대규모로 빠른 시간 안에 인원들이 식사를 해야 되니까 먹거리가 그렇게 개인이 맛집을 찾아다니는 거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약간 좀 우선순위가 밀리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좀 가져볼 수 있죠. 그리고 에어텔 여행도 그 비슷한 순서로 되어 있는데 눈여겨볼 점은 이 뷰티 관광이 3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들 때문에 우리가 변수 간의 관계를 좀 봐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단독 변수도 의미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여행자에 따라 선호하는 순서가 1등은 똑같죠. 여전히 뭐 쇼핑이 중요하니까 요거는 누구든지 간에 쇼핑 구매할 만한 좋은 퀄리티를 갖고 있는 양질의 저렴하면서 튼튼한 이런 자랑할 만한 이런 제품들이 많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먹거리 같은 거, 역사 유적지 이런 것들도 잘 우리가 프로그램을 짜서 좋은 이미지로 소개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에어텔은 이 뷰티 관광이 특별히 순위가 좀 나왔기 때문에 이런 쪽을 좀 별도로 에어텔 여행자들한테 좀 신경을 좀 써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단체 여행객들이 아무래도 뷰티 관광하기가 쉽지 않죠. 대규모로 돌아다니시니까. 또 개별 여행도 아마 이제 소규모 그런 사람들이 또 우선순위에서 조금 밀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테이블로 우리가
분석을 해봤는데 이걸 시각적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면 한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이 gg플롯 쓰고 있고요. 그리드 엑스트라로 gg플롯 그래프를 멀티 캔버스에 한꺼번에 그리고 스케일 함수 써가지고 이 막대 그래프의 빈도수를 100%를 기준으로 비율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일단 양적인 크기를 비교할 수도 있지만 그 막대 그래프를 전부 다 늘어뜨려 가지고 100%로 맞춘 다음에 그들 안에서 어떤 게 상대적으로 중요한지를 디테일하게 보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투어 타입에 따라 X축에 투어 타입 변수가 다 있고요. 실제 이제 빈도수, 투어 타입 개별 변수를 보면은 개별 여행 비중이 제일 크다 이렇게 알 수 있죠. 개별 여행 비중이 제일 크다. 단체 여행객이 한 5분의 1 정도, 6분의 1 정도, 에어텔 여행은 조금 한 10분의 1, 15분의 1 정도다 이렇게 알 수 있고요. 그럼 개별 여행 안에서 어떤 여행이 좋은지를 빈도로 카운팅했더니 초록색, 쇼핑을 제일 많이 하는구나 직관적으로 알 수 있죠. 이 레전드가 있죠, 범내. 그 다음 두 번째가 식도락, 세 번째가 여행 탐방, 네 번째가 업무 수행, 보라색이네요. 자연경관, 뭐 이렇게. 또 단체 여행에서도 어떤 게 비중이 있는지 역시 초록색,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그래프를 통해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 아까 그 상위 5개 정도 추출하는 데이터 테이블이 있었잖아요. 요 데이터. 요 데이터셋 가지고 분석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 데이터셋에서 X축에는 투어 타입을 놔라. Y축에는 빈도를 놔라.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 사이에 집어넣는 하나의 그래프 안에 세부적인 요소로서 베스트 활동을 채워달라는 얘기입니다. 막대 그래프를 조금 분할해서 그 안에 베스트 활동을 좀 채워달라 이렇게 좀 한 거고요. 그래서 그 수치 데이터를 카운팅해서 만들고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요 레전드를 보이지 않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레전드가 중간중간에 중복되게 나오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요 두 번째 그래프는 스택형에서 이렇게 옆으로 와이드형으로 만들었죠. 그게 gg플롯에서 닷지형입니다. 닷지형. 이렇게 하시면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같은 막대 그래프인데 스케일 함수를 보시면은 퍼센트 포맷으로 막대가 빈도수에서 이게 100%로 다 균일하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지금 에어텔 여행은 빈도수를 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비율로 바꾸면 초록색이 여전히 강하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상으로 관광객 실태 분석 모델 중에서 여행 형태에 따른 만정 활동한 관계를 살펴봤습니다. 가설 검정 결과는 여행 형태에 따라 만정 활동이 차이가 있다. 차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입니다.